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첫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은 경어학과 경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어학이라는 뭐고 경어가 뭔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호라는 형태를 판단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호의다, 그렇죠? 호의. 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경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를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다니면서 여러분들 상사분들이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몸처럼 지키지는 못했을 거죠.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내 몸처럼 지키려고 할 겁니다. 내 아이가 위험했을 때는 내 몸처럼, 내가 수영을 못하지만, 그런데 내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못해도 물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결국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면, 수영을 못한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간다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이성이죠. 그래서 빨리 뭔가를 생각해서 뭐 줄을 연결시킨다든가, 아니면 재빠르게 누군가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왜? 내가 들어가 봤자 나도 물에 빠진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내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서 수영을 잘하게 된다든가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확률은 적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이런 수영이나 이런 걸 배워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미리 그런 것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계획을 갖다가 딱 세워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배워두는 거,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호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학문이죠. 그죠? 학문.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부입니다. 그죠?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야, 경호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호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호라는 말과 이 경호학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보더니,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재 보다시피 경호의 정의를 보게 되면 두 가지 근거로 경호의 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두 가지 근거의 경호의 정의는 뭔가 봤더니요. 자, 일단 우리 경호라는 것 자체는 이런 식의 형태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경호의 형태도 두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 자, 첫 번째는 형식적 경호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실질적 경호학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경호학과 실질적 경호학이라는 이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연 형식이 뭐고 실질이 뭘까? 그죠? 형식이 뭐고 실질이 뭘까? 이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식과 실질의 형태를 갖다가 한번 책으로 봤더니요. 자,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경호, 실질적 의미의 경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야, 호의가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호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겠죠. 호의는 지켜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지켜주는 거야? 하면 막 또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A가 이야기하고 B가 이야기하고 C가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현실이죠. 현실적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형식이라는 건 그건 뭐냐? 형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법입니다. 법에가 나와 있어요. 경호는 이거야.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호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정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학과 실질적 의미의 경호학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면 딱 하나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을 물어보면 법이다. 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은 형식이고, 그냥 일반적인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실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 보면 경호관계법, 법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실정법, 법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호의 주체, 권한, 제도에 따른 제도가 곧 법이죠.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형식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실질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문적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경호. 사람들마다 다 의의가 다르겠죠? 그 다른 의. 자, 이것을 우리는 경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부분에 경호란 무엇인가 해서 나와 있는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둘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경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호라 형식적 의미의 경호의 구분성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각 기관별 경호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기관별 경호 개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그죠? 포인트. 자,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뭐죠? 자, 우리는 나라를 판단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있고요. 그 외를 경호하는 경우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와 그 외를 경호하는 건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 경찰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키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모든 것 다 경호해야 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렇죠?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경호해 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부터 잠잘 때까지. 그죠? 이 24시간을 전부 경호를 해줘야 되는 거. 이게 대통령의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경찰이 경호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경찰의 경호를 받죠. 그런데 범죄와 어떤 직간접적 연관이 있을 때 이때 바로 우리는 경호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한 경호를 다 해줘야 되지만 경찰은 그냥 직간접 연관이 돼 있을 때만 필요시에만 그죠? 필요시만 어떤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경찰이 보호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신변입니다. 요 말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변보호죠. 일본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경호 그냥 신변보호야 이런 의미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한국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대통령 그러면 모든 그리고 그 외에는 경찰인데 경찰은 직간접. 근데 일본은 신변이야. 그런데 미국은 최소화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워낙 크니까 솔직히 누가 총을 쏘고 그러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최소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저쪽에서 총을 쐈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화의 방법이라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 대통령 경호실 모든 안전할 때요. 모든에다 동그라미 딱처럼 되어 있죠. 이게 경비호위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 경찰기관 직간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경찰기관은 직간접.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요인 경호부대 나와 있죠. 신변의 안전입니다. 신변입니다. 그죠? 일본은 신변이 일신입니다. 일본은 신변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비밀 경호대 최소화입니다. 최대한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에 의해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의 전제를 갖다가 물어볼 때 이게 뭐냐 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것을 잘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리고 경호의 의 나와 있죠. 경호학. 경호학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학문적 의미. 학문은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되는 게 학문은 아니에요. 실제 상황과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상황이 둘이가
복합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현장에 있는 것과 현장과 그리고 학문의 형태가 복합화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종합 과학적 성격을 띤 종합예술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호학의 대상은요. 경호 규범과 경호 현상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문적 근거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전제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 상황에서는 문제가 부딪힐 것이고 그 문제가 부딪힌 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중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경호 규범과 그리고 경호 현상 이 전제가 모두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다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실제 어떤 상황들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법이 꼭 실제 상황을 중재하는 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그냥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경호 및 경비의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서 자주 좀 출제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경호의 분류 정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로 딱 해서 여러분들 저제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경호의 분류는 크게 대상과 그리고 장소, 자, 성격, 그리고 이동수단, 그리고 나서 경호 수준, 그리고 직간접, 그리고 직종, 마지막으로 형식.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8가지, 그죠? 8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제가. 자,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가지에서 구분을 시켜놨는데요. 자,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건 갑, 을, 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갑호, 을호, 병호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자, 갑호라는 것은 대통령급, 그죠? 대통령급. 을호는 바로 국무총리급. 그리고 병은 장관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시켜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갑호는 대통령, 그리고 을호는 국무총리급. 자, 국무총리라면 우리 3부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국회의장도 들어있을 것이고 대법원장도 들어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장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병호로 간다. 자, 장소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행사장에 문제가 있고요. 숙소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노상은 길거리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성격은 공, 비, 약.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하니까요. 자, 공식, 비공식, 약식입니다. 그렇죠? 공식, 비공식, 약식. 자, 이동수단이 나와 있죠. 이동수단 형태에서는요. 자, 보행이죠. 걸어서 하는 거죠. 차량이 있습니다. 열차, 그리고 선박, 항공기 나와 있죠. 자, 경호수준 봐보세요. 1급, 2급, 3급. 자, 1, 2, 3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도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공비약도 1, 2, 3. 그때 1호, 2호, 3호고요. 1급, 2급, 3급은 경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접, 간접적인 형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형태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요. 결국 내가 직접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그리고 뭐 위험할 수 있는 장소, 또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이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지리적 사항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겠죠. 또 폭파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간접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 안전 이용이죠. 우리 경찰이 뭡니까? 우리의 치안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는 경찰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간접적 태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종은 경제인 문제 있고요. 정치인 문제도 있고 연예인들. 우리 연예인들이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죠? 그럼 뭐 시상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경호하는 장면들이 많이 볼 겁니다. 그런 장면들. 그리고 형식과 관련돼서는 노출, 그죠? 노출. 그러니까 노출해놓고 하는 거죠. 경호원들이 있다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노출은 노출을 안 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경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관중 안에 거기에가 경호원들이 일반 옷을 입고 옆에 근처에서 이렇게 배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합은 함께 이루어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출제하는데 특히 성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식, 비공식, 그리고 약식 이렇게 전제에 나오는데요. 자, 공식이라는 전제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공식이라고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로. 이게 공식. 비공식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장에 가기로 했는데 그건 공식이에요. 근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 행사장이 있는 곳이 내 모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모교를 갑자기 방문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를 방문한다든가 뭐 고등학교를 방문한다든가 이러면 비공식이 되는 겁니다. 약식은 출퇴근입니다. 그렇죠? 약식은 출퇴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1호, 2호, 3호가 되고 경호 수준은 1급, 2급, 3급은 갑, 을, 병과 똑같습니다. 그죠? 갑, 을, 병. 자, 갑, 을, 병에 관련된 것도 A호, B호, C호 이렇게 구성되는데 경호 수준도 1급 형태가 된 것은 대통령급, 2급 형태가 되는 것은 국무총리급, 3급 형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장관급 이렇게 구분성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이것, 이 세 가지만 비교를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 전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둔다면 이때 대상이 뭔지, 경호 수준이 뭔지, 그리고 성격이 뭔지 요 정도 형태만 여러분들이 결국 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형식과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보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가지고 보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서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차량 경우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동이죠. 그리고 사전에 계획이 된 국립현충원, 사전이 계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공식입니다. 근데 누구예요? 영국 여왕입니다. 그럼 이건 가포죠. A죠. 그죠? A호.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왕의 형태를 경호를 하는 수준이 있다 있잖아요. 그걸 1급이라고 그랬죠? A급. 그죠? A호, A급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 A호, 1급, A급. 자, 이게 바로 영국 국왕이 되는 거고요. 애정이 없던 고아원입니다. 애정이 없었네요. 비공식이죠. 그리고 저녁에 호텔에서 1박을 한다네요. 자, 그럼 우리는 숙식 경호 문제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동 경호의 문제점, 숙식 경호의 문제점, 그리고 공식, 비공식, 그리고 가포, A호, 1급 경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결시켜 놓고 이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에 여러 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계속해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항상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의 분류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경비의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경비의 분류는요,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경비에 대한 기관. 공경비, 사경비죠. 공경비, 사경비. 자, 공경비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해주는 거고, 사경비는 내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기관은요,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는 것은 가포, 의로, 병호 3단계 형태로 나눠진다겠죠. 그죠? 대통령급이냐, 아니면 국무총리급이냐,
장관급이냐. 그래서 경호 수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A급, B급, C급 이런 형태로서 결국은 일단 경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민간 경비는 돈이죠. 돈. 내가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줬으면 나를 경호를 많이 해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을 적게 줬으면 나를 경호를 적게 해주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공경비와 사경비 형태로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경계 개념이 나왔네요. 자, 경계 개념의 형태는데요. 자, 경계 개념은 정비상경계, 준비상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상경계, 준비상경계. 자, 정비상경계는 국가적인 중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상이죠. 여기서는 꼭 경호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 준비상경계는 그냥 행사일입니다. 행사일. 그러니까 중요 행사가 아니라 일반적 행사.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계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경계 대상. 자, 경계 대상의 형태로서 판단될 수 있는데, 경계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중혼, 재치, 경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국은 이 문장의 경계 대상에 연결된 것은요. 자, 특별히 중요한, 그죠? 특별히 중요한 혼잡, 재치, 경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특별히 중요한 혼잡, 재치, 경선. 이게 경계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에 형태를 갖다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치안경비. 치안은 경찰과 관련돼 있는 문제겠죠? 그죠? 경찰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혼잡경비 나와 있는데, 혼잡경비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국경일입니다. 경기대회. 그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을 혼잡하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혼잡경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수경비 나와 있습니다. 특수경비라는 것은요, 일단 특별한 거예요. 특수적입니다. 그러면 총칼이 나와야 돼요. 그죠? 특수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부대. 특수부대 나오면 일단 뭔가 총칼이 나와야 되죠. 특히 공경비는 총과 칼을 쓸 수 있잖아.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가 나오는 것을 특수경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포 도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해경비 나와 있습니다. 재해경비. 재해죠. 그죠? 재해. 뭐 물난리가 난다든가. 그죠? 홍수 같은 거.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시설경비는 이제 중요한 시설들. 국가의 중요 시설들 경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호경비입니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겠죠. 그리고 선거경비입니다. 선거경비는 선거시 후보자를 갖다가 보호하는 경비를 선거경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우리가 혼잡, 재치, 경선 이게 경계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주의 꼭 해서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비업법상, 그죠? 경비업법상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경비업법은요, 사경비입니다. 그죠? 여기에 또 나와요. 특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특수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특수경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특수경비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특수경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왜? 사경비에서는요, 무기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기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경비원들이 무기 쓰고 다니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수경비 업무는 특수한 곳을 경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수한 곳을 경비한 거. 그래서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특수 경비하는 거. 이게 특수 경비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하고 나와 있어요. 시설 경비 업무.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특히 수사는 관여할 수가 없죠. 자, 일단 사경비와 관련된 것은 수사는 안 된다. 이건 공경비가 하는 거예요. 수사는. 그러니까 수사는 공경비가 하는 거지 사경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뭐 특별시 신호등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되겠죠. 경비. 특별시에 있는 신호등은 경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라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경비업법에 따라서 특별시 신호등이다. 그래서 결국은 특시 신호등이라는 전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호송.
그죠? 호송, 뭐 돈 같은 거, 은행 같은 데서 돈 같은 거 이동할 때 하는 거고요. 신변 보호 있겠죠? 개인적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거. 연예인들 같은 경우 기계 경비 업무. 자,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근거에가 뭐가 전제되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경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경비 중요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경비 중요도. 자, 경비 중요도 형태를 갖다가 보게 되면 각급, 낙급, 다급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죠. 그러면 각급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낙급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서 판단할 때 나중에 가결한다. 그래서 각급은 결국 결정입니다. 결정. 각급은 결정. 자, 낙급인 경우는 중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낙급은 중대한 경우, 각급은 결정. 그러면 다급은 뭐가 되냐? 상당한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결한다 다상입니다. 알겠죠? 나중 가결 다상. 이렇게 해서 이 문장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관들이 있어요. 각급의 기관, 낙급의 기관, 다급의 기관이 있는데 청와대 이런 데는 각급이겠죠. 그죠? 청와대 같은 경우 이런 데 국회의사당 이런 데는 보통 각급.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급들이 근무하는 곳들은 전부 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급이 바로 이제 장관급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검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경찰청은 바로 여기에 들어 있다. 나 검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 검경이야. 그래서 낙급이 검찰과 경찰이 들어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각급은 대통령급이나 산부 요인들이 있는 곳들이죠.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헌법재판소 이런 곳들이 각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급은 이제 그보다 좀 떨어지는 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다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경호수단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호수단의 전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뭐가 전제되어 나오냐면 공경비와 사경비 전제된 것을 조금 인식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은 공경비와 사경비 형태인데 공경비라는 것 자체에서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 했죠. 사경비라는 것은 뭐예요? 개인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경비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비 형태인데 우리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급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각급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중요도의 형태에 의해 주는데 근데 이런 각급의 중요도 형태에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공간이나 이런 곳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서는요. 100m 이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00m 이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비 경찰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판단해 보니까 경비 경찰과 경비 경찰의 특징에 근거. 자, 우리가 경비 경찰의 의미는 바로 이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또는 단체적인 불법 행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 이게 경비 경찰의 의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비 경찰의 특징도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근거에서 하향적 특징.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향적 특징이 있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경찰 조직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경찰 경비의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주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비가 이루어질 때 경찰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불법 행위가 발생되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찰기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경찰기관의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향적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형태로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형태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경호, 사경호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경호는 경찰기관에서 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 하나 더 있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경호의 형태에 대해서는 경찰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은 개인적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돈으로 개인적 사업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경호를 해준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렵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가 특히 경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호에 대한 어떤 수단 근거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